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전 영상에 이어서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이낙연 새로미래 공동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기왕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전라도 민심, 호남 민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침 문화일보에서 제가 한 열흘 정도 됐습니까? 일주일 정도 됐습니까? 그때 이 썸네일 제목은 전라도는 왜, 이 유튜브 영상의 제목은 전라도는 왜 이재명의 인질이 됐는가 이런 취지로 영상을 찍어서 올린 바 있습니다. 그때 제가 밝혔던 그 문제 의식을 문화일보의 주필인 이용식 주필이 이걸 칼럼으로서 치론으로서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제 유튜브 채널에 이 전남 또는 뭐 광주 하여튼 이 호남 출신 분들이 꽤 들어오신 것 같아서 그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 왜 전라도는 왜 그러느냐 이렇게 또 지적하시는 분들, 비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또 위해서 이 글을 한번 같이 읽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해보기 전에 또 중앙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민영배 이재명 꽁문이 떠난 이낙연 뭐 달라고 성난 광산을, 그러니까 중앙일보에서 이낙연 새로미래 공동대표가 출마하겠다고 하고 예비 후보로 등록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을 지역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번 총선에서 아주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지역이 부상을 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현지 취재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내용 뻔합니다. 뭐 광주 사람들이 이낙연이가 배신했고 이낙연이 때문에 윤석열이가 나왔고 그래서 이재명을 도와줘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낙연이가 전라도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낙연 찍어줘, 뻔합니다. 기사 안 봐도 뻔합니다. 그렇게 딱딱히 해놨을 겁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 기사의 앞머리, 가장 첫머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그 고향이 전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전남에서 나고 자라서 20년 동안 살았고, 그 다음에 지금도 1년에 못해도 출장까지 포함하면 전라도 지역을 한 대여섯 번씩은 가는데,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첫머리가 이렇습니다. 아마 광주 주민인 것 같습니다. 회사원 김모씨 44세, 저하고 동년배입니다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재명이 꽁무니만 솔찬히 쫓아다니더니 혼자 떡하니 공천장 받더만 여그를 참말로 뭘로 보고 아이고 그건 아니지 이렇습니다.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저하고 동년배인데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광주 전남 또는 전북에 계신 분도 아마 그거를 판별하실 수 있을 텐데, 이 40대 초중반 되는 사람이 이렇게 사투리 안 씁니다. 사실은 정말 이렇게 안 씁니다. 제가 지금 하면서도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꽁무니만 설찬이 쫓아다니더니 혼자 떡하니 공천장 받더만 여그를 참말로 뭘로 보고 아이고 그건 아니지, 이거 40대가 잘 안 쓰는 말입니다. 설찬이 뭐 이런 것도. 근데 왜 이런 걸 썼을까? 너무 자기적인 냄새가 난다. 이런 게 너무 심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니, 이 호남 거주하시는 분들 내지는 호남 출신들 딱 이거 보자마자 아마 어색하다 느꼈을 겁니다. 40대가 어떻게 이런 말을 쓰지?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있냐면 자기 친구들끼리 이렇게 있을 때, 그럴 때 이렇게 사투리 좀 심하게 씁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냐? 그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건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뭔가 좀 자기를 과시하고 싶다, 허세를 부리고 싶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전라도 사투리 쓰는 사람은 뭐 조폭이다, 깡패다, 전라도 사람들이 깡패가 많다, 그런 또 고정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 대중 매체에서 전라도 사람들 이렇게 사투리 쓰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런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의존해서 그런 거에 빌붙어 가지고 그렇게 행동 언행을 하면 자기가 마치 세 보일 것처럼 착각하는 아주 극소수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일부러 표정도 과장되게, 이런 몸짓도 과장되게, 그다음에 이 말투도 그냥 얘기하면 될 거를 솔찬히 뭐 그러면 안 되지 막 이럽니다. 이런 경우에만 이런 사투리를 씁니다. 근데 평범한 사람들은 이 정도 사투리 안 씁니다. 연세가 아주 높으신 분들은 이제 쓰는데 40대 저하고 비슷한 연령대에서는 이런 사투리가 나오지 않는데, 이 사람은 아주 특수한 환경에서 그동안에 자라왔거나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뭔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용식 문화일보 주필이 호남은 이재명 조국의 식민지 아니다,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부 공감하실 겁니다. 왜 호남은 이재명의 인질이 됐는가? 호남은 이 대한민국 보수의 본산입니다. 이 한국 민주당을 만든 사람들, 여러분들 한민당
한민당을 만든 사람들이 바로 이 호남 세력입니다. 에? 근데 지금은 이재명의 인질이 됐습니다. 지금은 그 가족이 온갖 또 범죄 혐의를 받는 그 조국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치관이 전도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대체 뭡니까? 아니, 민주화의 성질을 자처한다는 광주와 그또 그 후에 동조하는 전남 뭐 이런 지역들이 어떻게 온갖 비리 범죄 의혹의 당사자 그리고 수사와 재판으로 시간이 부족한 그 이재명을 어떻게 지지합니까? 아니 그 또 조국을 어떻게 그렇게 환영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너무나 이해가 안 된다 그겁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아니 부산 조국은 되고 전남 이낙연은 안 되고 이게 뭔 기준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정말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된다.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또 반문하실 분도 계실 텐데 그게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남이 바뀌어야 됩니다. 호남이 진보라고 자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진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안 그래도 문화일보에서 이 이용식 주필이 이걸 써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그 문제 의식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이거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정치 정서가 다른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뭐 쭉 써놓고 이를 보면 영호남 정서도 그리 유별난 게 아니다. 문제는 대의 명분이다. 호남 정서의 연원에는 이순신 장군의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 전 잠깐 끊고 이 얘기 너무나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뭐냐면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 양무 호남 시무국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이순신 장군의 무슨 뭐 여기 뭐야 이충공 전서라는 그곳에 이제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만 이게 뭐냐면 임진왜란 당시에 또는 정유재란 당시에 일본군이 이순신의 수군이 그 바닷길을 막고 있으니까 군수 조달이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전라도를 점령해라. 그 이제 지시를 내린 겁니다. 그때 이순신이 만약에 왜군이 진주성을 넘어서 곡창인 전라도를 점령한다면 우리가 전쟁이 상당히 어렵게 된다. 전라도랑 곡창에서 왜군들이 일본군들이 자체적으로 군수 조달을 하고 군량을 조달한다면 요 안에서 계속 싸울 수밖에 없고 수군은 그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무너진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뭔 말이냐면 그 임진왜란 당시에 전쟁, 이 전투의 전략적 측면에서 호남의 가치가 중요하다. 이 호남의 곡창, 호남이란 평야 요 지대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한 거지. 호남 이 나라의 근간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근데 꼭 이 전라도 사람들이 얘기할 때 김대중 포함해서 이낙연 포함해서 이 양무호남 시무국가 얘기하는데 이런 낯간지러운 얘기 더군다나 틀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면 그 연원을 좀 제대로 살펴보고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낯간지럽습니다. 같은 전라도 사람으로서 계속 얘기해 보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 글쎄 동학농민운동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평가는 또 가지각색인데 광주 항일 학생운동이 있다. 해방기엔 나라를 주춧돌을 놓았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대지주였던 김성수, 인천 김성수, 동아일보 만든 사람 있지 않습니까? 김성수는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 농지개혁을 적극 지지해 성공으로 이끌었다.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혼합된 재헌헌법은 김준현 헌법이라고 할 만큼 김준현의 막판 역할이 컸다. 이 김준현은 영암 출신이라고 합니다. 5.16 쿠데타 뒤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 호남은 박정희를 지지했다. 1971년 대선을 계기로 호남의 서름이 본격화한다. 5.18을 거치면서 호남 정서는 반독재를 넘어 이념적 진보로 기울더니 1990년 평민당을 배제한 이 김대중이 1987년 대선에 나가기 직전에 만들었던 당이 평화민주당입니다. 이 평화민주당을 배제한 3당 합당으로 더 굳어졌다. 호남의 압도적 김대중 지지는 대의 명분이 충분했다. 김대중은 그런 호남 정신을 위대하게 만들었다. 대통령이 된 뒤 뭐 하면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 조국의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높은 지지를 받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크게 일탈한 현상이다. 뭔 말이냐면 김대중을 지지한다? 그럼 뭐 호남이 처벌받았다?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겪어본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서 그 김대중이라는 그 한 인물에 대해서 과도한 지지를 하고 과도한 기대를 걸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호남의 한을 푸는 것이다.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 그겁니다. 그것까지 인정하자 그겁니다. 예, 인정하고 물론 저는 인정 안 하지만 그것까지 동의한다 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의 이재명을 지지하는 거, 조국을 지지하는 거 그게 대체 뭐냐? 무슨 심보냐? 이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들은 김대중 정신과 무관할 뿐 아니라 모독할 정도이기 때문이다. 김대중은 김상현, 이기택 등 비주류 측의 과도한 지분을 보장해줄 정도로 당내 민주주의를 중시했다. 이것도 솔직히 좀 아니지. 이기택 결국에는 사실상 민주당 거기 나갔다가 새정치 국민회의 만들어서 이 민주당을 꼬마 민주당으로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김대중 아닙니까? 근데 뭘 또 이렇게 중시했다 이러면 또 그렇긴 한데 어쨌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비명행사 공천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 도덕적, 사법적으로 파렴치한 짓을 하지 않았고. 여러분들 제가 뭐 그 얘기를 또 하고 싶은 게 뭐냐면 1990년에 90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영광 지역의 국회의원 그때 당시 선거구는 전남 영광 한평입니다. 그때 당시 국회의원이 그 한평 농민회 출신 서경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저기 한평 뭐 고구마 그 사건인가 거기에 이제 연관돼 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서경원이 북한에 갔다 왔습니다. 미리북을 했습니다. 무단 방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궐선거가 열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을 어겼지 않습니까? 서경원이. 그래서 보궐선거가 열리게 됐는데 그때 당시 김대중의 이제 그때 평민당이었나 신민당이었나 그거 지금 제 기억이 정확하진 않는데 아마 신민당이었던 것 같은데 누구를 공천했느냐 이수인이라고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공천을 했습니다. 제가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이수성 전 총리의 동생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저기 대구 경북 사람을 갑자기 아무런 연고도 없는데 그 사람을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전남 영광 한평 국회의원 후보로 내리꽂은 사람이 누굽니까? 김대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비명행사 공천은 생각할 수 없다, 상상할 수 없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때는 김대중이 모든 걸 다 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애초에 뭐 비명행사니 친명행제니 이런 거 없이 다 김대중 사람으로 공천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물론 이 과거 저기 이기택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할 때는 이제 지분 보장을 어느 정도 해줬겠지만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얘기를 해봤습니다. 도덕적, 사법적으로 파렴치한 짓을 하지 않았고 이것도 솔직히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정당을 개인 비리 방탄에 동원할 일도 없었다. 1989년 여기 나옵니다. 1989년 서경원 의원 미리북 사건을 인지하자 국가안전기획부에 신고하고 자신도 밤샘 수사를 받았다. 노태우 정부였음에도 공권력을 존중했다. 이재명과 조국은 범죄 혐의 방탄을 위해 검찰 독재 운운한다. 여러분들 이 이용식 주필이 아마 1990년 그쯤에 노태우 정권 그쯤에 이 사회부 기자로서 뭐 그런 데 이제 출입해서 그런 사정을 좀 잘 아는 모양입니다. 종북 세력의 국회 진입 숙주 노릇을 넘어 공생 관계가 됐다. 동교동계는 물론 친노, 친문 인사까지 쳐내고 이재명 추인 체제를 구축하면서 인동초 정신을 외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말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김대중 정신이라는 거 전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 김대중 정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김대중의 특히나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 행적들을 보면 특히나 그 사람이 내세웠던 소위 햇볕 정책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 뭐 북한 김정일한테 돈 갖다 바치고 정상회담 하고 그 정상회담으로 지금까지 이 국내 소위 친북 종북 세력들이 6.15 선언을 빌미로 해가지고 북한을 지원하고 연방제 통일하자고 그 주장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정일이가 북한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없고 핵을 개발할 의지도 없어요. 뭐 내가 그걸 한번 내가 책임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 김대중이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책임을 져야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어쨌든 저는 그 김대중 정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동의할 수가 없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김대중 정신과 지금 이재명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이런데도 호남인들은 적극적 지지를 보낸다. 영광 출신 이낙연을 제쳐놓고 영남 출신은 이재명, 조국을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선명하게 싸울 세력이라고 한다. 어떤 정책이 잘못됐고 왜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강론은 없다. 저도 이걸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전라도 사람들 대체 왜 이재명은 되고 조국은 되고 이낙연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전라도 사람들 왜 더불어민주당은 되고 국민의힘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전라도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싫어하는 이유는 대체 뭡니까? 뭐 때문에? 근데 이재명을 좋아하는 이유는 뭡니까? 문재인을 좋아하는 이유는 뭡니까? 김대중을 좋아하는 이유, 노무현을 좋아하는 이유는 뭡니까? 무슨 차이가 있어서 좋아하는 겁니까 지금? 그걸 항상 묻고 싶습니다. 반세기 이상 김대중과 후계 세력을 지지해온 관성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재명 조국 세력에 가스라이팅 당한 측면이 강해 보인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광주 전남의 유력 언론인 남도일보 제가 뭐 타 매체에 대해서 좀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렇다고 유력 언론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12일 제2의 김대중을 키워야 한다는 칼럼이 실렸다.
민주당에서 전라도 출신 정치인이 핍박받는 것은 아이러니한 현상이라면서 기동민, 박광원, 임종석, 박용진, 윤영찬, 이수진, 홍영표 등 비명 행사 명단을 열거했다. 선거 때마다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서 호남 정치인은 성장 기회를 놓쳤다고 했다. 문재인은 대리사회적 정치인이었으며 그로부터 받은 상처가 깊었다고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 뒤 호남이 노무현 좋아서 찍었나 이해창 미워서 찍었지라며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외부 세력이 정치적 이익을 노리고 특정 지역 정치를 쥐락펴락한다면 그것은 정치적 식민지이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의 인질이 됐다. 이재명의 볼모가 됐다. 옴짝달싹 못한다. 그저 그 이재명의 가스라이팅에 또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스라이팅에 당해가지고 항상 선택의 여지 없이 그들을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열렬히 환원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아주 이렇게 완곡하게 이렇게 표현해 준 것 같습니다. 식민 지배를 위해서는 말 잘 듣는 관리인만 있으면 된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지금 광주 현역이 누가 있습니까? 민영배 하나 빼놓고 민영배는 누굽니까? 호남 침략 1호입니다. 그 사람 하나 빼놓고 다 날라갔습니다. 현역들이. 그럼 누가 됩니까? 이재명의 사람들로 채우는 거 아닙니까? 또는 이재명한테 줄 선 사람들이 지금 받았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실제 거기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말 잘 듣는 사람한테 국회의원 한 자리씩 준다. 근데 말 안 들으면 바로 날려버린다. 그거 각오해라. 그겁니다. 그래서 묻지마 지지가 계속되는 한 호남 대의 명분을 저버린 당권 세력의 정치적 착취도 되풀이된다. 이겁니다. 제가 그동안에 계속 해왔던 얘기입니다. 전라도 분들이 만약에 계신다면 요거를 조금 더 한 번 더 읽어주시고 전라도 분들이 아니신 분들도 이런 현재 지금 전라도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